여러분 곁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 사람들을 처음 사귀었을 때의 첫인상과 지금의 모습은 일치하나요? 아니면 첫인상에 속아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사람을 볼 때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보고 사람을 사귀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돈만 중요한 사람은 피하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자주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느라 손님이 찾아와도 식사를 임의했다며 식사를 대접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늘 얻어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만큼은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자기 물건은 애지중지하면서 공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두 번째, 뒷담화하는 사람 멀리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세상 더없이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녀석은 내가 내뱉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여러 사람을 거치며 돌아다니다 결국 나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남의 칭찬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사람은 누구나 생색을 내고 싶어하며 자신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기에 제3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허나 만일 그 사람이 남의 흉을 본다거나 이간질하려 하거든 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자는 다른 곳에 가서는 나의 험담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당장 고쳐라.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 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세 번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특히 종교나 정치 등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모두 다 그 정도의 고민은 있어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대화할 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 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6번째, 남 탓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제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라.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7번째,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무언가 실수하는 사람은 괜찮다. 그 후의 대처가 중요한 법이다. 실수를 한 후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반성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이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으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8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피하라.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다. 바로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게 넘어가려 하고 남의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들 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잣대를 조심해야만 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흠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고 나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버리려고 한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존재하는 병폐다. 그나마 옛날에는 도덕과 염치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지는 않았다. 그에 비해 요즘은 행태가 더욱 경박하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어버리고 또 내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반드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피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라.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다. 9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피하라. 마음속에 교활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라. 또한 이런 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10번째,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옛말에 따르기를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 했다.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벗이 의롭다면 그 친구가 정의로울 것이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법이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오늘은 사람을 볼 때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계속 생각하며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어서 좋은 인간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